안녕하세요.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구술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네, 라디오 방송의 특징, 장점, 단점을 마치 제가 직접 이야기하듯이 구술 형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라디오의 이모저모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라디오 방송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귀로 듣는 매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 전혀 없이 오로지 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나 음악, 효과음에 의존해서 모든 걸 전달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정말 많이 자극하는 매체예요. 시각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겠구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동성과 휴대성입니다. 라디오는 정말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켤 수 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성과 즉시성이에요.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긴급 뉴스가 터지거나 속보가 있을 때 정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자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는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치 내 옆에서 직접 이야기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TV나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친밀감을 형성하기 쉬워요.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라디오 방송의 장점은 뭘까요? 우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예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TV처럼 엄청나게 비싼 장비나 복잡한 스튜디오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 라디오를 듣거나 일반 라디오 수신기만 있으면 되니까 접근성이 정말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공부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배경처럼 깔아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시간 활용에 아주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청취자와의 유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돼요. 사연을 보내거나 신청곡을 보내면서 진행자와 소통하고 내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경험을 통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쌍방향 소통이 라디오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의 신속성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재난 방송 같은 경우는 TV보다 훨씬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콘텐츠 제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새로운 음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주죠. 그렇다면 라디오 방송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시각적 정보의 부재예요. 오로지 소리만으로 전달되니까 예를 들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하는 경제 뉴스라든지 복잡한 지도나 그림이 필요한 정보는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는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보의 보존성이 낮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다 보니 내가 듣고 싶었는데 놓치면 끝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다시 듣기 서비스나 팟캐스트로 보완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휘발성이 강한 매체입니다. 또한 다른 작업을 하면서 듣는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청취자의 주의가 분산되기 쉽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흘려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이 TV나 유튜브 같은 시각 매체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광고 효과가 아니다 보니 광고주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성공과 실패 요인 그리고 사례를 각각 하나씩 구술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네,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 그리고 각각의 사례를 제가 직접 이야기하듯이 구술 형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죠. 그런데 이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명확하답니다. 제가 그 비결과 실수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라디오 인터뷰,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철저한 사전 준비예요. 이게 거의 팔알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할 사람, 그러니까 게스트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파고들어야 해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죠. 단순히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책이나 강연, 이전 인터뷰 영상까지 다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다음으로 질문을 정말 잘 짜야 합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해요. 대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개방형 질문을 많이 준비해야 게스트가 술술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진행자의 능숙함과 공감 능력입니다. 준비된 질문만 기계처럼 던지는 게 아니라 게스트의 답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 답변 안에서 다시 질문을 찾아내는 경청과 유연성이 필요해요. 중간에 게스트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넘기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죠. 때로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 목소리를 보여주면서 게스트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공 사례 깊이 있는 질문으로 청취자를 사로잡은 인터뷰. 자, 성공 사례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고 싶어요. 김현정 앵커의 인터뷰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바로 질문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 묻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취조하듯이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의 말 속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냈거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주장을 단순히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이런 발언과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실제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같은 질문을 통해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본질을 파고들죠. 게스트가 쉽게 둘러대지 못하게 만드는 예리하지만 날카롭지 않은 질문들이 특징이에요. 이런 질문들 덕분에 청취자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뭔가 핵심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게 되고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인터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성공 요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바로 불충분한 사전 준비입니다. 게스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스트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인터뷰를 하면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게스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진행자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방송의 질이 확 떨어지죠. 두 번째는 진행자 위주의 대화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인터뷰는 말 그대로 게스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 진행자가 자기 얘기만 잔뜩 늘어놓거나 게스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말을 자르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게스트는 위축되고 청취자들은 저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네, 게스트 이야기 좀 제대로 듣고 싶다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대화의 흐름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게스트의 불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라디오는 소리가 생명인데 마이크 노이즈가 심하거나 음질이 안 좋거나 특히 원격 인터뷰에서 연결이 계속 끊긴다면 청취자들은 바로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이건 사실 진행자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송 자체의 실패로 이어지죠. 실패 사례 게스트의 단답형 답변에 속수무책인 인터뷰. 실패 사례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게스트의 단답형 답변의 진행자가 속수무책이었던 인터뷰입니다. 어느 스포츠 스타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 진행자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스타는 네, 아니요, 그냥요 같은 짧은 대답만 반복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답은 한두 마디뿐인 거죠. 결국 진행자는 진땀을 흘리며 다음 질문을 찾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애쓰지만 게스트가 말을 워낙 아끼니까 방송이 자꾸 붕 뜨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시각적인 정보라도 있으면 표정이라도 읽겠지만 라디오는 오직 소리만으로 듣는 거니까 청취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고 왜 저런 사람을 인터뷰에 불렀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게스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함께 진행자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추가 질문이나
에피소드 유도 능력이 부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는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진행자의 노련함과 게스트의 진솔함이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멋진 인터뷰가 탄생하는 거죠. 이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성공적인 인터뷰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신가요?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되기 위한 요건과 연습 방법을 구술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네, 라디오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한 요건과 연습 방법을 제가 직접 이야기하듯이 구술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뉴스 앵커를 꿈꾸시는군요. 정말 멋진 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라디오 뉴스 앵커, 이런 자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발성이에요. 라디오 뉴스는 오로지 귀로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가 불안정하면 뉴스를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뉴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생명이니까요. 표준어 구사는 기본이고 길게 이야기해도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정적인 발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뉴스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달력이에요. 그냥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딱딱한 뉴스라도 적절한 강약 조절이나 톤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앵커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청취자도 믿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라디오 뉴스는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잖아요. 방송 중에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상치 못한 속보가 들어오거나 현장 연결이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방송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폭넓은 시사 상식과 지식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소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뉴스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설명을 덧붙여서 청취자들에게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앵커의 권위는 이런 지식에서 나오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이미지예요. 라디오는 시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앵커의 목소리가 곧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 톤, 믿음직스러운 어조가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뉴스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리거든요. 라디오 뉴스 앵커,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음, 발성 연습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해요. 복식 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익혀서 안정적이고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유튜브에 복식 호흡 검색하면 좋은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입 근육 풀기는 아에이오 발음 연습이나 혀 돌리기 등으로 입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정확한 발음 연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과 모음을 또렷하게 소리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리을 발음이나 받침 발음은 신경 써서 연습해야 해요. 외래어 및 고유명사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외국 지명, 인명, 외래어 등은 정확한 발음을 사전에 찾아보고 미리 연습해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는 뉴스 스크립트 낭독 연습 실전처럼 해보세요. 실제 뉴스 스크립트 활용은 방송사 홈페이지나 뉴스 앱에 있는 실제 라디오 뉴스 스크립트를 구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날씨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읽어보세요. 녹음하고 모니터링하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발음이 뭉개지는 곳은 없는지, 속도는 적당한지, 억양이나 호흡은 자연스러운지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나가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들어달라고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의미 단위 끊어 읽기는 문장을 한 글자씩 읽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끊어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강조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뉴스의 핵심 키워드나 중요한 정보는 살짝 강조해서 읽고 긴급 뉴스는 긴장감 있는 속도로, 부드러운 뉴스는 차분한 속도로 읽는 등 적절하게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시사 상식 및 배경 지식 학습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립니다.
신문, 뉴스, 시사 프로그램 꾸준히 접하기 매일 신문을 읽고 다양한 뉴스 채널을 통해 시사 이슈를 파악하세요. 단순히 뉴스의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왜 발생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터디 그룹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시사 토론을 하거나 서로 뉴스를 낭독해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순발력 및 애드리브 연습.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즉흥 스피치 연습. 특정 주제를 던져주고 1분 동안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멘트 구성 연습. 뉴스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 끝날 때 클로징 멘트, 뉴스 사이에 들어가는 연결 멘트 등을 직접 작성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의 방송 연습을 실제처럼 해보는 게 최고예요. 가상 스튜디오 환경 만들기. 집에서라도 마이크나 스탠드를 세팅하고 실제 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듯이 연습해보세요. 시간 맞춰 진행하기. 실제 라디오 뉴스처럼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5분, 10분 뉴스와 같이 안에 모든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면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나운서 아카데미나 개인 레슨을 통해 전문적인 발성, 발음 교정, 뉴스 리딩 스킬 등을 배우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뉴스 앵커는 정말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아끼고 무엇보다 뉴스를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는 사명감을 가지면 분명 훌륭한 앵커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려는 준비생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는 재미나이가 제공해 주었고, 음성 더빙은 클로버 더빙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